자, 키 애니메이션 챕터를 시작을 할 텐데요. 너무 오래 텀이 있어서 흐름을 까먹었어요. 그래도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포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패턴 애니메이션을 바로 들어가도 좋긴 한데, 어, 뭐랄까 어떤 퀄리티에 대한 정의가 끝났으면, 이제 직접적인 어떤 실습을 위한 준비 단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D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니까 2D 애니메이션이 아닌 2D 애니메이션은 보통 직접 그림을 그리는 작화죠, 작화. 근데 3D 애니메이션은 손으로 그리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어떤 뼈대나 캐릭터 위에 애니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인 어떤 실력을 늘리는 맥락은 동일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D 애니메이터가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이패드 같은 툴로 또는 리깅된 캐릭터로 실제로 키를 잡는 게 중요하죠. 2D 애니메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겠죠. 그림을 그릴 때 특히 인체 대생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인체 대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종이와 연필이죠. 그 종이와 연필을 우리는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2D 애니메이터들은 크로키 같은 어떤 연습을 이제 3D Max 안에서는 바이패드로 한다는 거죠. 자, 바이패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바이패드에 대한 것은 바이패드 챕터가 따로 있어요. 바이패드가 워낙 필요한 불량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어떤 건지 파악이 되실 거고, 지금은 따로 바이패드가 뭐하는 녀석인지는 세밀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바이패드 일단 그냥 툭 만들게요. 이제 바이패드를 만들었고, 이 뼈 구조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바이패드가 인간형을 기본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인간형 포즈를 연습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제가 포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포즈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3D 애니메이션에서도. 캡처 도구로 필기하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필기를 할 건데, 우리가 2D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로잉이죠, 드로잉. 드로잉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인체 대생일 겁니다, 인체 대생. 인체 대생 또는 정밀 묘사 또는 크로키 같은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 3D는 무엇이 필요하죠? 3D Max 같은 툴 사용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인체 대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대신에 캐릭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밀 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밀 묘사라는 거는 포즈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정밀 묘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가 취한 포즈나 모습을 정밀하게 그리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즈로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이패드를 통해서 할 거고요. 자, 크로키는 이제 실제로 여기서 포즈를 잡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대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2D 애니메이터는 날마다 이 드로잉 연습을 하죠. 인체 대생 연습을 하고, 마찬가지로 3D Max에서 3D 애니메이터는 날마다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요즘엔 오픈 소스들이 많아서 잘 찾아보면 다양한 캐릭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얻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정밀 묘사와 크로키를 우리는 바이패드 포즈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정밀 묘사라고 그러니까 정물을 정밀하게 그리는 느낌의 단어처럼 들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즈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구도로 작업을 하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3D 애니메이션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 이건 제가 정의한 건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랜 경험상 결론 낸 3대 요소는 첫 번째가 포즈고요. 두 번째가 스페이싱입니다. 스페이싱. 일종의 간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트래젝토리입니다. 트래젝토리. 트래젝토리는 3D 용어인데 일반적으로는 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궤적. 네, 이게 3대 요소고 이제 이 포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포즈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저도 이 사이트에서 날마다 연습하는데 요즘은 하루에 하나 간신히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보통 저도 하루에 한 두세 개씩은 날마다 꼭 했는데 만약에 이제 처음 애니메이션을 접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포즈 연습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이트가 레퍼런스 sketchdaily.net입니다.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 접속하면 뭐 젠더 있죠. 남자 여자 선택할 수 있고 저는 그냥 랜덤 두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는 누드가 있는데 처음엔 누드로 사진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요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그냥 옷 입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포즈는 뭐 올 이렇게 있죠. 좀 큰 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누르면 여기 시간마다 그 포즈를 바꿔줘요. 이건 이제 크로키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저는 하나의 포즈 만드는데 보통 10분 정도 두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좀 정교하게 하고 싶을 땐 15분 두는데 평균 한 10분 두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15분 이상 설정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이미지가 나오죠. 그럼 이 이미지를 바이패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관절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누드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 안에 있는 관절 구조가 예측이 됩니다. 그 예측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느낌 좋죠. 이제 바이패드로 표현하는 거죠. 바이패드는 바로 인간형이 나오니까 표현하실 때도 바이패드에 가급적이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형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이 기본형 스켈레톤 또는 여기 있는 클래식을 주로 쓰실 테지만 연습하실 때는 그냥 메일이나 피메일, 남녀로 하시면 좋습니다. 뭐 아까 그 여성이었으니까 피메일이었고 그 다음에 스파인은 한 3개쯤 쓰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도 대부분 다 3개 쓰죠. 상하체 때문에 4개까지 쓰긴 하는데 첫 번째 건 거의 작고 한 3개 정도로 연습하시는 게 좋고 손가락도 가급적이면 5개 다 묘사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3마디 5개 좀 스케일 조정해서 인간 손처럼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좀 처음에 생성되는 기본값은 인간 손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스케일 조정을 통해서 인간 형태로 조정하시고 이 값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반대편은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토우는 하나만 필요하죠. 이렇게 토우링 하나만 필요하고 보통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발 앞부분을 좀 표현하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은 복사 붙여넣기로 네, 이 바이패드 기능은 바이패드 챕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기능이 뭔지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키 애니메이션 챕터이기 때문에 네, 키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포즈를 보고 이제 정면, 측면 이런 부분을 다 예상해서 포즈를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측면밖에 없죠. 근데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측면에서 잡은 포즈가 정면에서도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정면이 어떨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작업하시면 예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초심자분들은 이 자세를 연기해서 사진을 찍고 그걸 그대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숙달이 되면 그게 귀찮아서 이제 계속 이게 정면에 왔을 때 어떤 이미지인지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건 마치 그 턴어라운드 그림을 그린 거랑 똑같아요.
그 2D 애니메이터들이 연습하는. 그래서 뭐 초심자는 반드시 이 포즈가 있으면 정면을 찍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즈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단축키 N 누르면 애니메이션 모드죠. 피규어 모드 켜져 있네요. 꺼야죠. 당연히 끄고, 단축키 N 누르면 빨갛게 변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즈를 잡는 거죠. 그럼 알아서 오토키가 찍혀서 포즈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이쪽 네네, 왼발을 이렇게 들었네요. 그쵸? 발 이렇게 젖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냥 툭툭 포즈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요 보면 각도, 무릎이 한 이쯤에 있겠네요. 이렇게 잡히니까. 지금 보시면 요 각도도 요렇게 잡혀 있는데 사진과 비슷한 각도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요 진하게 보이는 가로선이 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거 기준으로 이 바이패드에 이 본들을 각각 움직여서 이제 이 포즈를 잡는 거죠. 자, 요 팔 포즈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죠. 이거는 정면을 꼭 사진을 보셔야 해석할 수 있는데, 대충 보면 뭐 한 이 정도 아닐까라고 하지만 이 정도 아니죠. 이 칼이네요. 칼을 쥐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 원래는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저 여성은 이렇게 집었네요. 검술에 대한 부분이 그냥 포즈를 취한 거네요. 실제 검술은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잡은 거죠, 포즈.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팔꿈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요 근육 흐름이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측면에 봤을 때 요걸 잡고 다시 이제 포즈를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바이패드 가지고 스파인도 약간 이렇게 휘었죠. 네. 잡아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3D 애니메이션은 이런 포즈와 포즈의 연결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된 이런 포즈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밑바탕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거는 무조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마치 스케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정면에 봤을 때도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죠. 이 사진은 보통 정면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정면 해석이 되면 당연히 중심을 잡기 위해 다리가 모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심이 이쪽으로 좀 빠져 있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약간 기울였죠. 기울인 상태에서 이 팔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인이 이런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측면만 보고서도 파악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내가 일종의 정밀 묘사할 수 있는지를 이런 포즈를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하면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포즈를 잡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보다는 만약에 지인들 중에 애니메이터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애니메이터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이 정보를 파악하는데 크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파인 마찬가지로 옆에서 완전히 이 뭐랄까 요쪽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팔을 들었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쪽 부분도 약간 회전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키 애니메이션의 시작 스텝은 이 포즈 연습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좋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포즈들은 항상 여기 카피 페이스트에 보면 포즈 탭이 있죠. 복사를 해서 저장해 두세요. 네, 저장해 두고 나중에 이제 포즈를 연습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당연히 늘겠죠. 는 다음에 예전 데이터 한번 열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왜 그때는 그 포즈를 내가 못 봤지? 왜 똑같이 표현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표현했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포즈 연습을 할 때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돼요. 한 5년까지. 만약에 내가 포즈를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초심자분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1, 2년 정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그리고 천재는 굉장히 드물죠.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스텝은 포즈 연습부터 출발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이걸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드렸네요.